코로나 확산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일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교회 내에선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할 다양한 온라인 예배와 소통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도 중요해졌습니다. 2차 감염을 막는 마스크 처리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찬양 집회가 전면 취소되면서 기독문화계가 온라인 워십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출도 자제해야 하고 모임 금지에 재택근무까지 사회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인데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마비되면서 모든 사회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임시 휴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소비 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에 빠지지 않았던 성도라면 갑작스럽게 달라진 일상이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목사님 설교나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쁨, 기대 이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또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위축되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그 TV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해서 나태되지 않는가 걱정과 우려가 많이 생기네요. 교역자들도 설교와 신방 등 정상적인 사역이 쉽지 않다 보니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합니다. 잠깐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좀 그립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만나 뵙고 또 위로도 하고 건면도 하고 또 들어드리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길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한국교회의 선교 자체가 위축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힘든 시기일수록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좁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또 새롭게 회복하고 또 가정에 부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예식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큐티를 한다든가 말씀 필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에 들어간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려움이 나가고요. 우울증이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 평강이 찾아와요.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일상과 건강을 돌아보고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만 집중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민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가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교회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자 온라인을 통해 흩어진 성도들과 교류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성광침례교회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 첫 번째 진행자인 김재용 목사가 마이크를 차고 방송을 준비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음량을 조절하고 화면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김 목사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오는 사연을 읽으며 성도들과 소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우울해한 상태에 있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많이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교회도 오고 싶어하고 목회자들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조금이나마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그들의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소식과 그런 답글이라든가 연락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성광침례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어려워지자 고심 끝에 성도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생방송은 아빠와 딸의 힐링 콘서트, 게스트 섭외 토크쇼,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성경 이야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집니다. 웬만큼 방송 장비들이 갖춰진 교회들에서는 본당이 스튜디오가 되고 또 이렇게 방송실이 부조정실, 주조정실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프로그램만 추가한다면은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못 가 코로나와 마주칠까봐. 이 영상은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 목회자가 가요 신촌의 목가를 개사해 청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영상을 본 청년들은 악기와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 사이에서 이어진 신촌을 목가 챌린지입니다. 이뿐 아니라 청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SNS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조금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온라인 소통은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현 시기에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목회 방식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평일에도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디지털라이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들, 코인원의 장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의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버리는 양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버리는 방법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하나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쓰레기 더미 옆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마스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도 마스크가 쌓여 있습니다. 거리마다 마스크 쓰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버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난 못 들어봤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저기다. 저기다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매뉴얼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마스크 버리는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리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확진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한 마스크엔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나 모를 2차 감염을 대비해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잘 접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혹이라도 2차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 쓰고 바로 못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선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다시 써야 할 경우 본인 것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소금물 뿌리시는 거 잘못된 것이고요. 마스크를 햇볕에다 바짝 말리신 후에 그다음에 이런 차선으로 그런 방법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보관할 때는 마스크가 들어있던 비닐 포장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버린 후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마스크를 버리면서 세균이 닿았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느새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마스크. 쓰는 것만큼이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6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방문 가능한 국가는 약 20%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여권지수 3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 주의보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입이 늘어나자 19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 동안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찬양 집회들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이에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와 광야아트센터, 푸른나무교회가 연합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워십을 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집회는 김동호 목사를 시작으로 최인혁, 송정미, 송설나무, 헤리티지, 빅콰이어 등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예배는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모금도 마련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각자의 재능을 모아 드리는 워십이어서 뜻깊다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물론 불안과 공포에 지친 한국 사회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15 총선에서 비례연합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합정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은 호남과 40대, 진보층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30.7%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된다면 이번 대회부터 단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도 메달 수상 이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축구 등 단체 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대체 복무가 가능했습니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할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 대상으로 총 24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 양천지구, 동작 관악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에서는 고양, 부천, 김포, 안양 과천, 광명, 안성, 광주 하남, 평택 등 8개 지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한두 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선도지구에서는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체 등을 서로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입체 관측이 시행됩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달간 4차례에 걸쳐 대기질 입체 관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입체 관측은 인천부터 목포 앞바다까지 항공기, 선박, 지상, 위성 측정망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기상청은 입체 관측을 통해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특성과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틈타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허위 과장 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살균 소독제 14만 개를 손 소독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입니다. 예정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오늘 전국 노숙인 시설협회와 함께 수원역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료 급식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날 총회는 손세정제, 음식꾸러미, 비상약품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홍성원 장로는 무료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예장 노숙인 복지회를 통해 1,750만 원의 무료 급식비를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7,000장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코로나 사태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단 산하 2,000개 미자립 임대교회들에게 30만 원씩 총 6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은 당초 50만 원이던 교회당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원 교회 수를 2,000곳으로 2배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성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행히 지원하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판다그램과 함께 마스크 5만 개를 소외계층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나눔에 참여한 판다그램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 제조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생산한 마스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 의사회에 방역물품 구매를 위한 성금을 전달한 굿피플은 현재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모이진 못해도 온라인을 통한 소통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